민정수석실부터 없애겠다. 뜨거운 감자, MB 사면, 강한 의지까지 밝혔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첫 일성은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겠다. 그리고 청와대에 있었던 이 민정수석실, 아시다시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조국 민정수석 출신이지 않았습니까? 이 민정수석실, 박근혜 정부 때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 민정수석실, 이걸 없애겠다라고 공언했습니다. 당선인, 앞으로 대통령실 업무에서 사정, 정보조사 기능 철저히 배제하고 민정수석실 폐지하겠다. 일명 사직동 팀은 있을 수 없다. 과거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국민의 신상 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다.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 민정수석실 폐지하겠다라고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후보 시절에도 당선인은 밝힌 바 있습니다. 민정수석실 폐지에 대해서 들어보시죠. 소위 사정 기능을 할 수 있는 기관들을 민정수석을 통해서 장악을 해가지고 자신의 그 정치적인 반대 그 세력을 합법을 위장해서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이 민정수석이 원래는 청와대부터 단속을 해야 되는데 그 본연의 기능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저 윤석열의 사전에 정치 보복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제가 이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대통령의 제가 당선이 되면 어떠한 그 사정과 그 수사에도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에서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는 말씀을 벌써 지난 여름부터. 검찰 출신의 김관삼 변호사님이 이 문제 가장 전문가시니까 민정수석 하면은 박근혜 정부 때의 우병우 수석, 문재인 정부 때의 조국 민정수석이 딱 떠오릅니다. 얼마나 강력한 두 민정수석이었습니까? 박근혜 정부 때는 우병우 수석을 통해서 검찰을 장악했다라는 비판이 있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조국 민정수석 그리고 법무부 장관으로 이어지면서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단행됐던 수많은 검찰의 인사를 국민들이 목도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없애겠다. 이거 어떤 뜻입니까? 김 변호사님.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예. 왜냐하면 민정수석실이 하는 역할이 여러 가지 있지만 공직기강, 그러니까 공직자 비리죠. 그다음에 인사검증, 또 친인척 비리 이런 것들을 담당해 왔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잘 알다시피 박근혜 정부 때 우병우 수석에 굉장히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더군다나 이제 조국 장관이 민정수석일 때. 그래서 민정수석실 사실은 원래의 임무를 하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사검증이나 공직기강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청와대에 하명을 받아가지고 검찰을 통제하는 역할이 민정수석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었어요. 이제까지. 검찰 계실 때, 현역일 때, 네. 야 이거 윗선이야, 윗선 짓이야. 그랬을 때 윗선이 어디까지인가 밑에서 실질, 우리 기자들도 그런데 검사들도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2중 3중으로 이렇게 좀 알아봤더니 검찰총장 뜻이 아니라 야 저기 큰 집에서야. 그러면 10중 8구 민정수석실입니까? 근데 이제 거기까지는 알 수는 없어요. 거기까지는 알 수 없어요. 윗선이면 대개 일반 검사랄지 부장 정도 되면 이제 검사장 통해서 말이 들어오는 거죠. 예. 그럼 검사에게 누가 얘기했겠어요? 그럼 또 윗선이 있을 수 있고 그 윗선에서 결국 사다리의 꼭대기에 올라가면 결국 민정수석실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민정수석이 강력했다. 검찰에게. 엄청나게 막강했죠. 그래서 예. 전에는 이제 검사 출신들을 많이 민정수석에 임명을 했고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이제 검사 출신을 임명하지는 않았어요. 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왜 민정수석을 더 잘하냐면 본인이 검찰 고위직을 쭉 거쳐왔잖아요. 예. 그래서 중앙지검장도 하고 검찰총장도 했는데 전에는 경찰과 검찰이 있으면 경찰이 검찰의 수사지휘를 다 받아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수사와 관련해서는 검찰만 통제를 하면 수사를 마음대로 하게 할 수도 있고 못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검찰 인사랄지 이런 게 민정수석실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어떻게 보면 검찰을 권력의 하녀다 이렇게 부르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민정수석실 역할을 한 거다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윤석열 당선자가 정치보복하지 않겠다 하고 민정수석실 폐지하겠다는 상당히 연관성이 있어요.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전에 어떤 정치보복을 할 때 가장 앞장서는 게 민정수석실이었어요. 근데 겉으로 볼 때는 앞장서지 않지만 뒤에서 다 조정을 하는 거예요. 검사, 검찰, 경찰, 그다음에 국정원 이런 데를 조정을 했기 때문에 민정수석이 대통령과 가장 거리가 가까운 수석이다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민정수석실을 통해서 이런 통제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정치보복하지 않겠다. 제왕적 대통령 권한을 내려놓겠다.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 이거 자체는 세 개가 그냥 따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굉장히 연계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 보면 민정수석실 이제까지 폐해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광화문으로 뭐 집무실 이전하겠다도 굉장히 중요한데 계속 지금 사실 민정수석실 폐지가 그냥 외관적으로 보면 청와대 제도인데 뭐 이렇게 인수위 구성하기도 전부터 이렇게 빨리 진행을 할까? 근데 그만큼 그의 폐단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개혁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당선인은 보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자, 이재명 기자. 소위 청와대 하명 수사다. 이게 과연 실체가 있는 것인지 국민 여러분들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고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도 한번 논란이 있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도 검찰총장 때 하명 청와대 울산 선거 개입 의혹 관련해서 직접 수사를 참여한 바도 있지 않습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뭐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얘기했던 사직동팀을 얘기했는데 사직동팀이라는 건 이제 경찰청 조사과가 사직동팀에 있었죠 예전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직동팀이라는 별칭이 붙은 거고 거기가 주로 이제 청와대 하명 수사를 담당했던 거죠. 근데 지금 이제 그런 팀 자체는 존재하지 않죠. 다만 이제 청와대 민정수석실 내에 특별 감찰반 등이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청와대가 직접 사정 기능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청와대 권력 비대화의 핵심이 이제 직접 사정 기능에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거고 그런 점에서 이제 얘기를 한 거고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실제 청와대가 사정 기능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청와대가 직접 첩보를 입수해서 사정기관에 그걸 내려보내면 그 사정기관에서는 그거를 첩보가 옳고 그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무조건 수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물론 아직 재판 중이지만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도 결국 김기현 원내대표가 울산시장일 때 김기현 대표의 첩보를 입수하는 게 청와대고 거기서 청와대가 내려보냈다는 게 지금 현재까지의 검찰 수사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사정 기능이 왜곡되는 거죠. 수사 자체가 왜곡되기 때문에 그런 걸 막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사실 이제 하나의 우려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정수석실이라는 게 사정 기능하고 뭐 인사 검증을 하고 뭐 그다음 친인척 관리 등을 하는데 뭐 나머지 기능들은 뭐 인사 검증도 인사 검증팀을 별도로 다른 데를 보내면 되고 또 친인척 관리도 어떻게 보면 청와대 내부보다는 특별감찰관이라는 별도 조직에서 하는 게 더 정상적인 거죠. 근데 다만 여기 뭐 박정하 전 대변인도 계시고 전재수 의원도 계시지만 다 청와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다 민정이 본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면 정권이 성공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때 민정이란 뭐냐면 결국 여론과 민심을 살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 정책을 폈습니다. 그럼 실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실제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에서 알아야 되는데 청와대가. 근데 사실 그걸 만약에 정책을 수행한 국토부한테 알아보라고 그러면 국토부는 당연히 부정책 보고를 안 하죠. 잘했다고 자기네들 하겠죠. 정책을 폈는데 당연히 잘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 반응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과거에는 보고하겠죠. 그걸 국정원이 좀 했습니다. 국정원이 실질적으로 그런 조사를 했습니다. 예. 그런 여론에 대한 민심을 살폈는데 지금 국정원에게 국내 기능을 다 없앴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과연 실제 정책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 있는지, 실제 그리고 어떤 지역의 현안들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에서 미리 선제적으로 파악하는 기능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런 기능 자체가 민정에 되게 중요한 기능이 하나인데 그걸 없앤다 그러면 과연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 같이 듭니다. 예. 자, 오늘 저희 도직구쇼에서는 청와대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이 다수 포진이 돼 있습니다. 생생한 이야기 전해드리고 있습니다.